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금요 독서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인함 대표님 문화경제신문에 올리셨던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올렸는지.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기 그 대표 선생님 거기에 못 올려서 죄송해요. 오늘 올린 거는 이 책인데 보이실까요? 네. 네. 근데 이게 94년도에 나온 책인데 네. 그 책 내용이 보면서 이제 제가 몰랐던 내용들, 그러니까 몰랐던 내용들이라고 뭐 워낙 모르는 게 많긴 하는데 이분이 철학 박사면서 박사 그러면서 이분이 또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94년도라 제가 한번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책이 있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책은 없고 출판사가 다르고 번역자가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게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책은 14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믿음대로 되라라는 무슨 내용이 있나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쓰셨고,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책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책들도 1권에서 6권처럼 첫 번째 제가 지금 발표한 거는 처세론이라고 두 번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특별한 내용보다는 위대함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은 영적이나 지적인 능력의 소유에서 지혜로움을 이렇게 탐구해가는 계속 탐구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지 이렇게 삶 자체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의 자기를 자꾸 암시시켜가지고 자기의 내면에 있는 잠재 능력을 계속 깨우쳐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제가 그래서 잠언 또 14장에 29절에 있는 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고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풀어서 쓰시고 막 이랬는데 옛날에 제가 94년도에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제가 샀는지는 기억을 안 되는데 줄이 엄청 많이 쳐져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이해가 덜 됐던 것 같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줄을 엄청 많이 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이번에는 읽으면서 이제 포스트잇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 선생님들이야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봤던 책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책을 읽는데 네. 거기에 영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 책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그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인생은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네. 아주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거는 요 책입니다. 이번에도 인문학은 아니고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계발서인데요. 행동에 옮기는 실천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근데 이번 거는 또 매번 사람만 바뀌고
책만 또 바뀌고 실행은 안 하고 책만 찾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게 된 계기가 하루에 한 번은 집을 좀 나서야 되겠다. 너무 집에 있으니까 게으르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영미님 눈치도 보이고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려다 보니까 산책 정도라도 이제 꼬박꼬박 집을 좀 나가려고 너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책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또 보고 궁리하는 걸로 또 한번 때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이제 전체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요 앞번에 읽었던 그 책하고 조금 구조는 비슷해요. 그렇기는 한데 일본 쪽 책들이 좀 그렇다시피 이렇게 항목들이 세세하게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좀 생각하기 쉽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행동을 일으키는 여기서는 이제 원리를 먼저 주목을 해라. 행동을 일으키는 원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을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거 요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요 끝부분에가 정리가 돼 있는데 요렇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을 착각을 한대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고민을 하면서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그거를 실행을 위한 준비라고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 이게 가장 원인이 크다고 그래요. 사실은 힘은 똑같이 든대요. 그러니까 안 하고 누워서 그냥 궁리만 하고 있어도 사실은 실행을 위한 준비하는 거나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힘을 그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장 큰 거고 이제 저는 읽으면서 주로 어느 쪽으로 생각했냐면 이 책은 약간 뭐랄까 요즘 시대랑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디지털 기술 요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되게 적어요. 그 부분은 적고 그런데 이제 읽으면서는 요즘 이제 AI 쪽이 워낙 빠르니까 저는 그쪽으로 풀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구를 조금 바꿔서 메모를 했어요. 10초 안에 그냥 첫 번째 프롬프트를 던지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AI 들어가서 그냥 바로 10초면 한 줄은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해야 할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안 물어보고 머릿속으로 궁리하면 같은 게 계속 맴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대요.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뭘 찾냐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고 그 다음에 크게 뭐 길게 잡고 날마다 뭐 해야지 이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제 경우도 날마다 산책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지금부터 15분간은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가서 그냥 신발 신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거를 신고 나가면 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 신고 이미 나섰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산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저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MPV라고 해가지고 공개 가능한 최소 가치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동반자나 지원자를 찾아내라는 거하고 요게 이제 통하는 부분인데 공개하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나만 아는 거니까 숨기기가 좋고 하다가 포기하기 좋고 뒤집어 버리기 쉽다는 거죠. 근데 공개를 하면 뒤집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동반자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실행의 가장 큰 효용이 실행을 했을 때 가장 큰 효용이
꼬박꼬박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내가 그걸 해내고 하면은 옆에서 신뢰를 얻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가치인데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다 해놓고도 그 가치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대요. 그 이유가 처음에 공개를 안 해서, 공개를 안 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사람은 그걸 다 실행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반복해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본인은 못 누리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못 누리고. 그래서 이 공개를 아주 크게 보는, 제 경우는 요거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MPV라고 여기서 불렀는데 공개 가능한 최소 가치, 요거를 곧바로 가능하면 A4 한 장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분량이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엔 딱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 이내에 그랬는데 저는 요거는 좀 느리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면 요즘 AI 쪽에서는 그냥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10초 내에 첫 번째 프롬프트 공개 이렇게 그 던지라고 한 거, 요걸 던지면서 이걸 요구를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정도에서. 그러면 정리된 걸로 한 5분이면, 여기서는 이틀이라고 하는데 5분이면 정리한 거 일단 공개해 놓고 올려놓고 수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실험을 이제 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불안한 거를 그냥 불안해하는 시간에 차라리 작게라도 실험을 해보는 거. 실험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실험을 한 거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실험을 안 하고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짧게라도 실험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개수를 많이 나열하는 게 그게 이제 정말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다 적더라도, 다 적는 행위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해야 할 걸 다 적더라도 뽑을 때는 하루에서, 다른 책에는 3개라 그랬는데 이 책은 2개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하루에 2개로 제한을 해라. 여기서는 그러고 다른 책에서는 또 3개라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조금만 딱 하고 그거에만 그날은 집중하라, 그 소린 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이거 전체 내용은 제가 그 유패진 거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 그 그룹에다 그거 올려놨고, 캡처해갖고 한 거는 요거는 화면으로 이렇게 쭉 그냥 링크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갖고 다운로드 해갖고 그냥 쓰시는 용도로 쓰실 거는 제 거 타임라인에다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0초 내에 실행하는 것이 딴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실행은 아니고 10초는 그냥 프롬프트만 날리는 거고, 실행 시간은 이 책에서는 15분으로 잡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실행은. 예. 근데 과제를 2건으로 제한한 건 참 조금 타이트한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예. 그 이상 되면 그 메모하거나 써놓거나 어디다 써붙이지 않으면 기억을 못한대요, 사람은. 네. 하루 2건 정도가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좀 없기도 했고 바빠서 그랬었는데, 딴 책을 준비를 했다가 그 책은 뭐 다음 주에 발표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있으면서 우리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책을 고맙다고 주셨는데, 그 박경희 시인이란 분이십니다. 비탈의 선 자작나무라는 책이고요. 이분이 70 이제 거의 되셨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연단과 시련,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시인으로서 문인협회에서 감사로 활동하시면서 시집을 내셨다고 주셨습니다. 주셔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요. 요 부분 말고 내용, 오늘은 제가 그 여기 이분이 했던 시 2편을 읽어드리고, 제가 사투리도 좀 심하고 그렇지만 이 내용이 좋아서 2편만 이렇게 간추려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탈에선 자작나무 우리 박경희님 통증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장례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한 편을 골랐고요. 통증. 사람들은 진주를 목에 걸지만 조개가 얼마만한 아픔을 견뎌야 하는지, 중년이 되면 꽃보다 열매가 좋아진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되는 아픔의 크기를 아는지, 봉분 하나 몸에 지닌 산모가 사방이 벽인 분만실에서 시간의 기둥 흔들면 두꺼운 어둠을 깨야 하는 어린 생명의 부담감을 아는지, 이렇게 해서 통증에 대해서 적었었고요. 그 다음에 낙엽, 내려놓아야 한다. 붙들고 있어 봐야 더 추해질 것을 적당히 아름답게 물들었을 때 내려놓자. 작은 바람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 인맥을 따라 흐르던 물기가 잎사귀 하나의 무게로 마르고 있잖아. 찬바람 불기 전 스스로 내려와 다른 이의 발을 닦노라면 인생 사는 법을 깊이 깨닫게 되지. 비가 내리면 온몸을 바닥에 바짝 붙이고 빗소리를 들어야 한다거나, 바람이 불면 뿌리가 달라도 몸을 부대끼며 소리를 내야 한다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 같은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 말없이 소멸되어야 함도 내가 바닥에 엎드려서야 깨닫게 되는 것을, 이런 시로 적혀 있었고요.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떠나고 하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해보는 그런 기회들도 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요 시하고 조금 이제 관계는 없지만 생각됐던 게, 특히 또 먼데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익숙한 사람들,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가족이나 이런 경우 항상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잘 못하고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증 시가 아주 마음에 와 닿고요. 웰다잉에서도 고치가 나비로 이 성화하는 과정이 그런 통증을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공유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책 제목이 언제라도 안아줄게. 인천의 양진채 작가가 쓴 글인데요. 부제를 이거 제가 이제 어디서 보고 붙인 건데, 시대가 예민했던 목소리, 소설이 되어 돌아오다. 책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양진채 작가가 2008년도 신춘문예 당선이 돼가지고 등단을 했는데 책을 많이 썼어요. 푸른 유리심장, 검은 설탕의 시간, 변사기담, 인천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요. 이번 소설도 같은 내용입니다. 작가가 20대 때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동운동의 시간이 한 5년 정도 했다는데, 자신의 삶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이제 이 글을 쓸 생각을 안 했는데, 결국은 소설을 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작품은 그 역사적 소재 재현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시간과 질문을 응축해가지고 썼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인천 출판문화상도 받은 그런 내용인데, 이건 1978년에 인천에 동일방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똥물 투척 사건. 그러니까 그 방직이니까 방직 공장이죠.
거기에 이제 여공들이 1,000명 이상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노조가 있었어요. 근데 노조가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지, 그리고 또 어용 노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공들이 그 노조 책임자를 이제 지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부장을 여성으로 이 선출을 하고 그 여성이 선출되면서 예를 들면 생리휴가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시간의 근무도 적정저기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제 그런 노력을 하니까 이 경영자가 그걸 이제 못 본 거죠. 그래가지고 구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남성들이 그 노조가 이제 총회를 하는데 그 노조에 참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자들한테 이렇게 똥물 투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운영을 중단하는 그런 저기가 됐는데 이제 소설 내용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이 미응과 명숙과 선자 이 세 사람이 동일방족에서 상교대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또 그들하고 이 세 사람이 새들어 사는 그 집에 이 태호가 이제 그 집 아들이었어요. 같은 연령배인데 또 이제 경준이라고 이 경준이가 이제 노조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적인데 이들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 쭉 소설이 이제 엮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명숙이 미수 동일 선발대에 나가서 그 아주 획기적으로 복장을 이제 미니스커트도 입고 그런 이제 또 뾰족 구두도 신고 그래 했는데 그 뾰족 구두가 부러져 가지고 미스 동의를 못 되고 인기상을 받고 또 이제 각자 야학을 다니는 거죠. 근데 야학을 다니는 게 이제 인천에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교회에서 이제 야학을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소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도산이라고 그러죠. 그 도시산업선교회에서 그 노조를 배워가지고 이 회사에서 활동을 하는 거는데 이 노조 이제 지부장 선거 날 구사대가 던진 인분과 무지합의 폭력에 이 노조가 와야 되는 그런 이제 그때 이제 경찰관들도 와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똥물 투척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방치하는 그런 저기를 합니다. 이 사진이 그 똥물 투척 사진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노조원이 이 회사 앞에 있는 그 사진관에 가서 그 사진관한테 가서 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제 이기복 씨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이제 그때는 중앙정보부죠. 중정에서 유출이 안 되게 하려고 그걸 하는데 이기복 씨가 끝까지 지켜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신문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내용이 어떤 것 단순한 노조 투쟁이라기보다는 공순이라고 불리면서 했던 그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은 물론이고 사랑 꿈을 키워가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또 이 요공이라고 하는 또 그 똥물 투척이라고 하는 그런 적인데 그 태호가 답동성당의 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소리하고 대비시켜가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이제 공간도 동일방직은 물론이고 답동성당, 자유공원, 만석구도 그 인천의 구체적인 공간을 여기 전부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또 그려내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든 그런 사정이면서도 이 태호가 이들을 이제 또 그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또 소외된 사람들을 이 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너는 그날을 기억해? 아니 기억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 그날은 내게서 늘 맴돌고 있으니까 파문의 중심처럼. 그러니까 동물 투척 사건을 기억을 한다는 것이 그게 기억만 하겠어요? 완전히 트라우마로 이 삶의 전체를 지배하겠죠. 또 그녀들은 울었어.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아무도 그 울음을 닦아주지 않았어. 그녀들은 못 배우고 가난한 공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회사가 이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니까 회사의 복직을 또 이제 이 노동자들이 이제 축출하니까 그걸 이제 회사에 복직을 시켜달라고 하고 또 늦게라도 자기 이제 복직 명령이 났는데도 회사에서는 끝까지 외면하는 그런 걸 그려내고 있습니다. 태호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니? 우리가 공순이라서 그런 거니? 그러니까 이제 이 여공들이 태호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도 외면한 것이 우리가 공순이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린 다만 견뎌냈을 뿐이야.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닥쳤고 우린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버틸 수 있으니까. 사실 여공들이 방직기에서 실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을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서 빨리 연결을 해줘야 계속 그 실이 이제 뽑아져 나오는 그런 저기에서 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게 눈썹이 앉아가지고 퇴근할 때 보면은 그걸 다 치우고 나오는데도 눈썹 같은 데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또 얘기하고 미우는 애롭게 싸우는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딘지 달려가려 했다. 그건 미은을 명숙을 위해 태호나 경준이 종을 쳐주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조를 하고 나서 회사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노동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노조로 파업을 하고 운동을 하면 거기다 쫓아다니면서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래도 난 좋다. 이 바다도 좋고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한가하게 배를 타고 가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명숙은 또 애를 이제 유산을 하고 그다음에 애를 못 갖는데 그 명숙이 죽습니다. 70이 넘어가지고 그 명숙을 해양장을 하는 거예요. 인천에 해양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이 장례에 참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이 희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한가하게 배 타는 것을 삶을 놓지 않는 그런 걸로 마무리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좀 안타까운 비참한 소재를 다루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답동성당 종소리를 또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 역시 누군가를 향해서 언제라도 안아줄게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방직 사건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게 소설로 이렇게 만든 것이 참 잘 만들어져서 저희 마을공동 차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인환 제스처님 한번 말씀하시죠.
아, 느낌을. 네, 너무 언제라도 안아줄게 그거 마지막 그 소설 그 양진 책이라고 하셨죠? 그분 예. 장편 소설 너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따뜻했던 것 같아. 이렇게 네.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그 노동계가 조금 더 발전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네. 그러면서 버팀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요, 너무 다음 주가 구정이네요. 그죠? 네. 새해 복 다시 한번 좋은 꿈들 많이 이루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한번 뵀어야 되는데 못 뵈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나 유영진 대표님 내가 이거 그 책에 대해서 읽은 걸 내 나름대로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뭘 잘못 건드렸는지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페이스북 여기에다가 그냥 몇 줄 적어놨는데 그 없어진 거 찾는 건 없나요? 내가 몰라서 지웠나 본데 그거 찾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지우셨으면 못 찾고요. 예, 그게 없구나. 아니고 어디에다 놨는지를 모를 때는 찾는 방법이 있는데. 예. 아니 없어졌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다음 주 명절, 설 명절 즐겁게 지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